속보입니다. 민주당 의원 2명이 각각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정책자금 대출만 장기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겨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요즘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셔갖고요, 매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빠르게 정확하게 보십시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경향신문에서 6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뜹니다. 한계 소상공인 숨통 얼마나 트일까? 민주당 코로나 대출 장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내용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법안을 채택했다.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이거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여정 채널이 이렇게 빠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이 장기 분할 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관련해 민주당 의원 2명이 각각, 그렇죠? 2명이니까 각각 이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공통점은 그거예요. 두 의원 모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원금을, 이게 원금이죠.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의 무슨 얘기예요? 시중은행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게 뭐예요? 이게 정책 대출이에요. 정책자금 대출. 여러분이 뭐 직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리 대출 받았다는 거, 그게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의 이 원금을 장기 분할하겠다는 것이 두 의원의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시기 때 시중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이거 장기 분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10년 이상 장기 분할로 돌려서 빚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두 의원의 그 개정안의 공통점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차이점도 있습니다. A 의원은요, 10년 이상 범위라고 분할 기간을 명시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장기 분할한다 그러면 그 장기라는 게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A 의원은 10년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그것도 10년 이상으로. 너무 잘한 거죠. 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잘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10년 이상이어야 돼. 10년 미만 안 돼. 10년 이상으로 장기 분할. 그죠? B 의원 안에는요,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이 추가됐죠. 이것도 잘한 거죠. 왜? 보통 우리가 폐업했다 그러면은 상환해 이러잖아요. 그 상환해, 이것 때문에 폐업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B 의원은 뭘 얘기했어요? 야, 폐업을 하면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자. 예, 이거 원금 때, 이거 대출 때문에 폐업도 못 하고 탈출구를 마련해주자. 잘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참 좋은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대상이 정책 대출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은 시중은행에서 받은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장기 분할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별도 발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6월 14일에 이미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민주당 C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이 지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발의했다 그랬죠? 이 의원은요,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6월 14일에 이미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자, 이 분은요, 이 민주당 이 의원은 정책 자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도 포함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길래 아, 그러면 시중은행도 이제는 포함이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개정안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는요, 정책 자금 대출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발의를 한 거예요. 발의.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 심사를 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시중은행도 포함이 돼야죠. 시중은행이. 정책자금만 가면 안 되죠. 시중은행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근데 제가 6월 14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C 의원의 발의 내용도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대상자가 뭐라 그랬어요? 대출 상환 및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대출을 잘 상환하고 있거나 이자 납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돼요. 또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예. 잘못 발의돼가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 잘못되면은요, 그럼 결국에는 법이 마련돼서 통과가 되면은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 B 의원 주장대로 발의된 내용으로 가면은 뭐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 코로나 때 그거 장기 대출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으로. 또 C 의원이 했던 이 특별조치법 이 발의된 걸 간다 그러면은 내가 막 진짜 말 그대로 빚을 갚는 분들, 정말 이자 연체 안 하려고 다 힘든데 노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10년 장기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손실보상법. 그때 제대로 법이 나왔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있어요.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문제 제기를 해야죠. 시중은행도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모두 진행돼야 된다. 자, 그러면 야당은 뭐 어쨌든 간에 야당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발의하고 뭔가 이렇게 막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당은 뭐 하는 거냐? 개정안 발의조차도 안 합니다. 물론 여당 안에 이번에 새로운 국회의원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개정안이 뭐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여당의 정책을 말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얘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여당도 나와줘야 됩니다. 개정안 발의해야죠.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지금 너무 얘기가 없어요. 그나마 보세요.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죠. 황우여,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와서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만은 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황우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원금만이라도 유예에 갚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개정안, 좋은 개정안이 마련돼서 소상공인 지원해줘야죠. 자, 새롭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읽어보고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각에서는요, 소상공인을 위한 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은 대출 원금에서, 그쵸? 여러분이 받은, 미국은 그랬어요. 코로나 시기 때 대출 받았던 거, 그 원금에서요, 직원 임금을 빼주거나 임대료를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봐. 그럼 거기에서 그동안 코로나 시기 때 직원들 임금 준 거 빼고, 임대료 뺀 거 빼고,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예를 들어서 6천이다. 임대료 나간 게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그런다 그러면, 그럼 뭐야? 6천, 3천, 9천이죠? 그럼 1천만 원만, 1,000만 원만 이제 갚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무 탕감을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거요,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왜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도와주냐 그럴 텐데, 이거는 근데 저는 일리가 있는 게, 그 어려운 시기 때, 그 코로나19 때 직원 임금 줬잖아요.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라는
그 의무감과 직원들의 그 가족 생계를 위해서 대출받아서 월급 줬잖아요. 그런 분들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코로나 그 시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면서 자기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직원들 생계 때문에, 가족들 생계 때문에 사장이 대출 받아갖고 말이야, 지금도 월급 주고 임대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임대료 내고 자기 때문에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행정조치로 생긴 피해인 만큼, 그렇죠, 이 교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행정조치로 이게 뭐야? 장사하지 마 이거였죠. 몇 시까지 장사하지 마, 아니면 장사 아예 관둬, 이거였잖아요. 영업시간 제한하고. 행정조치로 생긴 피해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정책자금 융자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평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민주당 개정안은요, 대상은요, 결국 코로나19 시기 때 정책자금 대출자 만 10년 이상 분할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안 되겠죠? 근데 민주당 시의원,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렸던 그 의원은 뭐야? 시중은행까지도 포함된 거죠. 하지만 그분도 뭐가 문제예요? 이자 납부, 상환 어려우신 분들만 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시중은행 포함하고 정책자금 포함하고 코로나19 때, 코로나 시기 때 받았던 다 대출에 대해서 모두가 포함되는, 모두가 뭐 이자 상환을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 연체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죠. 처음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과가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과가 되면 다시 또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그리고 인터뷰에 나온 그 아까 경제학 교수라는 그분의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 얘기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너무 파격적으로 도와준 거 아니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때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그 힘듦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장사를 안 하는 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장사를 안 한 겁니까? 하고 싶어도 정부가 행정적 조치로 인해서 생계를 막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은 거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죠. 그게 지금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거를 설득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합리적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자꾸 뭐라 하면은 제가 진짜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나가지 마세요. 무급으로 회사 나가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회사 나가지 마. 나오지 마. 그 대신에 무급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분들은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야지만 또 하루 일당 챙겨가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나와요. 너무 환영할 만합니다.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 방송 보시고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여정 채널이요, 여러분 그래도 반은 성공했습니다. 왜 제가 반은 그러니까 맘 같으면 100%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니죠. 50%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뭐가? 우리가 이 10년 분할 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거 법으로 돼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재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제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거를 공론화시킨 게 저일 뿐이지 그 시작은 누구였어요?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여정 채널 가족님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 받은 대출 10년 분할, 장기로 분할하는, 그래야지만 좀 숨이 틀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이었어요. 그거를 우리 이 여정 채널에서 발화시킨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점화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언론에서는요. 점화시킨다 이거죠. 점화를 제가 했을 뿐이지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었고 여러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발의가 되잖아요. 법으로 명시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반은 성공했어요. 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 드립니다. 근데 그 반은 성공하지 못한 게 뭐 있죠, 우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반은 남아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렇죠. 이 개정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또 하나, 반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손실보상 그거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소급 적용 그거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많이들 포기하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누군가는 잡고 있어야 돼요. 다 사람들 포기합니다. 다 언론도 얘기 안 해요. 그 누구도 얘기를 다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 때 뭐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막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가 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정책 얘기잖아요. 정책 얘기. 개정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당에서 뭘 하고 있다, 야당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소상공인과 관련된, 당연히 다른 거 안 합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영업자와 관련된 이 내용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소상공인 소급 적용. 나머지 반. 지금 반은 됐어요. 그죠? 개정은 들어가잖아요. 장기 분할. 나머지 반 우리 계속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력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화끈한 화력이 필요해요. 뭐?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주장 정말 요즘 잘하고 계십니다. 그 방송 얘기를 드릴게요. 내일 여러분께서 그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뭐 의견 담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없어요. 뭐가 좋으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정 채널의 장점이고 여정 채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목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요 여러분의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최저임금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에서 어제 설문조사였습니다. 정말 뜨겁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최저임금보다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휴수당. 놀랬어요.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물론 최저임금도 얘기하시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년 분할 장기 상한 그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었어요. 여러분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방송 예고해드립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의 이 소자클 방송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클릭 인기 댓글을 모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일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신문고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얘기를 끊임없이 담아주십시오. 저는 그것을요 점화시키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주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저도 또 오늘 또 흥분했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셨죠?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정말 우리 여정 가족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의견이 주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카페?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정 채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댓글과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고 있죠?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정 채널들이, 이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그 리더급이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리더급이신 거죠. 각 지역에, 정말로 각 지역에 계시잖아요. 전국에 계시거든요. 그 전국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더욱더 우리 여정 구독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드리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또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자, 우리가 외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거봐요,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